예, 언론 여러분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저희 임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전체 위원님들 자리를 같이 하고 특히 김종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임시 전당대회를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고 또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이 행사를 치러낼 것인가라는 이렇게 관점에서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고요. 모든 말씀 끝나고 나서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일문일답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종로 위원장님께서 모든 말씀 있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나? 왜? 되네요. 나와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원 당지 여러분, 저는 아무도 가보지 않고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동서화합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한 국민의당 임시전당대회 위원장을 맡은 김종로 의원입니다. 저는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는 시대정신이며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진영논리와 지역주의에 빠진 이분법적인 정치 세력의 생명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마감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가 본연의 책임을 다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는 개헌, 선거제도 개편, 지방선거 등 큰 정치적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2월 4일 임시전당대회를 통한 당원들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새로운 정치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그간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정당 최초로 도입한 국민 완전 경선은 국민들께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실 정치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당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를 새롭게 개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정당 사상 최초로 전국 23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스마트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대표당원들이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전국 동시 생중계 방식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기성 정치권이 형식적 관성적으로 수행해온 전당대회와는 격이 다른 것입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번 2월 4일 임시전당대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된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원활한 전당대회 진행을 위해 모든 관련 조직과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산하의 기획분과위원회, 총무분과위원회, 조직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공명투표분과위원회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하였고 시행세칙을 세밀하게 구성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전당대회라는 큰 원칙 아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명정대하지 못한 방법의 동원과 부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복투표 방지, 명부 확정 전 선출직 대표당원의 권리 구제를 통해 당원의 권리를 최대한 확대하고 이를 부정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당은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이번 2사 임시전당대회는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토론과 대화를 통한 축제의 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이번 스마트 전당대회는 당원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최대한 의사표현의 기회와 참여 확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2사 전당대회 주인은 당대표도 국회의원도 아닌 국민과 당원 여러분입니다. 보다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이번 2사 임시전당대회에 참여하여 미래를 향한 변화의 시작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당이 정치개혁의 진정한 변화를 선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어서 언론인 여러분들 질의에 여기 실제 준비를 담당해오는 간사님들이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나운서에서 대답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간사분들이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명정대하게 이제 정대를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23개 장소가 전중의 밀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 대회실은 15일날 오전 9시에 예약했고 소회의실, 경기 안산 다 미리 예약을 했는데 이것이 적법한 절차인지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근거이신지 총괄 원사 답변하시죠. 예,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준위 회의 결정을 하고 나서 하는 게 맞지만 장소가 만약에 이렇게 구해지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예약 상황을 가정해서 저희가 미리 알아본 것일 뿐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전준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또 전준위 전체 회의가 그 전에 기획분과위원회에다 그 권한을 위임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분과위원회가 사전에 이렇게 물색을 해서 또 전준위 바이버방 전체 위원님들 방에다가 공지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사전에 동의를 받았고요. 그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회의를 거쳐서 추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당원 숫자 좀 문제인데 4,000명에서 5,000명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김준경 위원장님은 지금 실명을 걸고 인터뷰에서 4,000에서 5,000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간사님께서는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문자도 전체 뿌리신 적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끝까지 해도 될까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한 줄 근거가 어떤 거였고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또 아니라고 또 반박하시는 건지 그거는 실제로 그 추리된 작업은 언제쯤 끝날 예정인지.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선출직 대표당원은 지금 집계 중에 있고요. 지금 권리구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출직 대표당원의 규모는 115 전대, 827 전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자연 감소분, 즉 탈당자를 이렇게 제외를 해보면 전체가 한 7,50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당무위원회로 의결을 거쳐서 자격을 부여한 게 매월 꾸준히 납부하신 분들한테는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을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이상 납부했지만 매월 꾸준히 납부를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연락을 해서 연락이 되면 그분들한테는 자격을 부여하고 연락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격을 여기까지 스톱하고 그 다음에 권리구제 기간을 둬서 이의 신청을 하면 주게 돼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 전준위 시행세 측에서 이렇게 당무위 의결과 당규 범위 내에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이렇게 통합 전당대회인데 보다 많은 대표 당원들한테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전준위 의원님들이 일체로 이렇게 동감을 하셔서 그러면 민주적 총의를 보다 더 많은 민족 총의를 모아보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호를 좀 개방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회의를 마친 끝에 어제부터 계속해서 권리구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난번 한 번만이라도 납부한 사람이지만 전화를 못 받으신 분들, 통지를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앙당 콜센터를 통해서 선거인 명부는 홈피에 게재를 해서 거기를 통해서 열람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유를 제기하면 본인 확인 후에 다시 자격을 부여하는 권리 구제 방안을 하나를 뒀고요. 두 번째로는 전준위 시행세칙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당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선출직 당원한테는 자격을 안 줬지만 아까 민주적 총의를 모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분들한테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게 아니라 자격을 부여하자라는 취지에서 어제부터 내일 토요일 오후 3시까지 당비를 1,000원 이상 납부하신, 즉 1,000원이 이렇게 매월 당비 약 규모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납부하면 자격을 이번에 한해서 부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도 더 열어보자라는 전준위 의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한 번 이상 납부했지만 전화를 안 받으신 분들한테 본인들이 직접 능동적으로 우리한테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쯤에 우편으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월요일쯤에 발송이 되면 그분들이 우편 도달하고 또 우리한테 의사를 표시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명부 마감은 1월 마지막 주 30일이나 31일 경우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월요일날 전준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하면 그때 가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수가 몇 명일지는 상황이 예측을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많이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또 많이 늘어날 거고 의사표시를 안 해주시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규 위원장님은 그때 어떤 근거로 그러면 4,000명에서 5,000명을 말씀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문제는 우리 총괄판사께서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이번에 제가 위원장을 한 3가지를 중점적으로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최대한 적법한 관계에서 하자. 그래서 법률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원까지 다 해서 법질을 해서 그 결과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해요. 그래서 전준위를 많이 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강령이나 당헌 당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 당이 최초에 만들 때 이 거대 양당 걸 갖다가 짜집기 해가지고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뭘 하려다 보면 개선해야 되고 보완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더구나 이번에는 또 첨예하게 찬반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끝나고 나서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 적법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참 아까 우리 총괄관과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 아까 스마트 전당대회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국에 다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참여 인원들이 짧은 시간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올림픽뿐만 아니라 지금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시간을 줄여주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뭐 전부 체육관식 모여서 뭐 하다 보니까 많은 면이 참석도 못하고 그런 면에서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그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스마트 처음 시도하는 거지만 그걸 도입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가운데 적법한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공명정대하게 객관성 있게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다 해서 대략 이 3가지를 가지고 목표를 두고 어떻게 하면 좀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좀 아름답고 국민들이 참 좋은 눈높이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인원은 제가 최초에 이렇게 잡을 때 그냥 어림잡아 제가 예측이지 그때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결정된 게 전혀 아니다. 그래 하도 기자분들이 물어봐서 대략 얘기한 거지. 그거는 전혀 지금 뭐 세부적으로 이제 계속 참여 인원을 넓히려고 저희가 노력하기 때문에 그 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위원장님한테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1월 12일 날 이제 당무위 의결로 전준희 위원장 취임을 하셨는데 네. 취임하기 전 일주일 전 1월 5일 날 주요 이제 당직자분들, 핵심 당직자분들이랑 같이 이제 사전 준비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본인들도 언론 통해서 밝히신 바가 있는데 그때 회의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했고 또 멤버는 세 가지예요.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셨고 멤버는 누구며 그 결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사실 사전에 결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뭐냐 사전 회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절차상 그러니까 위원장 임명이 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주요 당직자들과 회의를 하는 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이제 그 당무회나 이 최고회의 성격을 보면 위원장을 내정해서 추인을 받는 거 성격이 되거든요. 거기서 무슨 투표를 하고 뭐 저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무슨 거기서 무슨 뭐 의견을 협조하고 협력하고 개진을 해서 의견들을 전부 청취해야 되지만 거기서 무슨 투표를 하고 그런 과정은 아니거든요. 뭐 다른 문제는 특별하게 뭐 거기에 말씀드릴 내용이 없는데요. 예, 좀 총괄하는 예. 시행특칙을 지금 만드신 거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전대 시행특칙은 당규로 만드는 아닙니다. 당규가 만들어지면 그 당규의 범위 내에서 시행세칙을 만드는 겁니다. 지난번 1, 2호랑 파리주 전대에서는 그 대표당은 몇 분 정도 참석하셨는지. 그 827은 사실상 그 전당원 투표제하고 그 당원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두었습니다. 당원을 개정한 거죠. 827 때 이렇게 뒀습니다. 전당대회 때 그 당대표로 선출된 사람하고 최고위원 선출된 사람을 이렇게 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에서. 근데 보통 우리 당원 보면 16조에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제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이렇게 지명을 해야 되는데 당시 그럴 여건이 안 돼서 당원을 특별히 손질을 고쳐서요. 개정을 해서 대표당원 출석자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렇게 지명을 할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를 이미 그때 이렇게 칼질을 했던 거고요. 다만 827일 전대에 한해서 그 의결 정족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 2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제적과반수에 출석과반수 그 규정을 그대로 명백히 도입을 했는데요. 저희 1차 전당대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표를 보면 명백히 대표당원이 8,800, 그 뒷자리는 제 기억을 못하겠는데 8,800 몇 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전대에서는 대표당원한테 1인 2표제였습니다. 그러면 2로 나누면 4,400명이 왔다는 거잖아요. 당시 1, 2호 전대 전체 대의원 수는 만여 명이었는데 4,400명이었으면 44%라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박지원 체제는 의결을 못한 게 체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물론 이렇게 과반수가 왔을 수도 있겠지만 표로 확인해 보니까 8,800표고 그러면 사람으로 보면 1인 2표에 있기 때문에 4,400명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그렇게 전국에서 모여들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안 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상황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지금 그 반대파 쪽에 밀당고 계신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신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아무도 이유제기가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갔겠죠. 사실은 그 보통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이렇게 대표당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당원, 권리당원까지 다 옵니다.
물론 당시 이렇게 현장에서도 6천 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대표당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시행규칙 좀 여쭤보면 지금 개정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개정하신 것 좀 주요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주요 내용이요. 지금 아까 그 의결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중요하게. 대표당원 수. 네. 그다음에 대표 당원 수뿐만 아니라 1월 17일까지 일단은 명부를 가안을 작성해서 18일부터 이렇게 통지를 하는 거잖아요. 전수조사 해가지고 18일이 아니라 16일 이제 세칙을 제정했으니까 16, 17일 양일간 이렇게 그동안 선출직 대표당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화 통지 작업을 했습니다. 통지하기 전에 문자를 한번 발송해서 이렇게 이 번호로 이렇게 당에서 전화가 가면 본인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라는 걸 통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틀에 걸쳐서 5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통지가 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명부를 작성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권리구제 기간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월 4일 월요일 날 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통지를 한 번 이상 납부했지만 통지를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편 발송으로 다시 한번 권리구제 길을 터놓는 이렇게 시행세칙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월 4일 날 정작 그날은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전당대회를 잘 치러낼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공고문에 있는 표결 시간이 07시부터 21시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논의되는 방향은 대체로 06시부터 의장님이 개의 선언을 하면 06시에서 07시까지는 찬반 토론 시간을 부여하고, 그러면 23개로 분할된 화상을 통해서 의장님께서는 저 중앙센터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를 보십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당원이 할 말이 있다고 손을 들면 그분을 지명을 해서 발언 기회를 주시고, 나머지 23개소에 있는 대표당원 또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시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까지도 모두 다 그 발언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분은 신청을 해서 의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현을 할 모델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07시부터 공고문대로 당연히 이제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찬반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표결과 찬반 토론을 동시에 진행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렇게 전준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그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논의를 더 해보고 시행세칙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지루한 물 덜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 행사도 이렇게 홍보위원회에서 지금 계획을 이렇게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스마트 전대라고 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기자분이 잘 모르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찬반토론이라는 게 아까 1시간 동안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고, 어떤 식으로 23곳에서 찬반 토론을 동시에 생중계를 해서 진행을 한다는 건지가 잘 상상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 끝날 때까지 다 해요.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 하고, 7시 넘어서도 토론이 계속되면 토론은 계속대로 하고, 투표는 7시 되면 시작해서 계속 합니다. 스마트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선거 때나 뭐 이런 할 때 다 보셨잖아요. 다 텔레비 칼은 여러 개 나오는 거. 그래서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예.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요. 23곳에는 각각의 전대 장소의 화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보이고 사회자도 보이고, 그리고 전체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요. 서로 의견 개진하고 어떤 사람이 발언을 하면 모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막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어제 간담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 대표님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전당대회를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내 아이디어는 당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이디어는 지금 국무회의를 해도 이렇게 세종시 청사하고 여기 세종로 청사하고 화상으로 이렇게 국무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뒤에 이렇게 실무자들이 여러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내고 해서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할 건지 사실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만 대한민국 하늘을 지붕이라고 생각하고 전국 230개 시군구 선관위 청사를 빌려서 230곳으로 전대 장소를 이렇게 부여해서 개최해보자 라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 230개를 열어서 화면을 분할하고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선관위 유권 해석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대충 20여 곳으로 화면을 분할하고 하는 것은 괜찮겠다라는 선관위 이렇게 유권 해석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 당 법률위원회의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23곳 즉 17개 시도당 플러스 전남 같은 경우는 당원이 많아서 순천하고 나주에 추가로 도당 위에도 추가로 하는 거고요. 전북에는 군산에 추가로 하나, 또 경기도에도 워낙 면적이 넓고 이동 접근성을 고려해서 안산과 일산에 추가로 한 것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 그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이렇게 아마 이렇게 서류 마감해서 그 뒤에 서류 심사하고 PT 진행해서 이렇게 선정할 예정일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총무분과위원회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을 건데요. 그때 제일 고려점이 이런 고난도의 기술적 완벽성을 끊김이 없이 사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완벽성을 누가 갖췄는가를 제일 첫째 조건으로 이렇게 삼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 이원 생방송 있죠. 그런 시스템이 될 건데 다음 주 수요일 날 PT를 할 겁니다. 그때 언론인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전대를 하는 사례가 없어요. 예,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 전당원 투표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처음 시도하고 아까도 모두 발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동서와 통합도 화학적인 통합을 어느 당도 시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전부 다 새로 가는 길입니다. 시대에 맞는 그런 IT 시대에 우리가 최고인데 세계에서 거기에 맞춰서 전당대회 좀 패러다임 좀 바꿔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우리 당대표님의 아이콘 아니에요? 예. 식순이랑 시간 푸시프에서는 당연히 전중에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의견적인 표시.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전당대회 의장이나 어쨌든 의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럼 7시에 그냥 의장이 투 예시를 선언을 안 해도 그냥 그대로 투표가 되는 건지.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모든 변수에 저희들은 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가다 말고 제동이 걸릴 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거는 적법한 절차를 최대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전 법적인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 되면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한없어요.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그런 것들이 좀 소통이 되겠습니까? 구태일 수도 있고, 우리 엊그제 누가 그런 걸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이제 스마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많이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좋고, 또 이제 그런 옛날에 모이면 물리력을 동원도 하고 너무 극단적이다 보면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그런 불상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까지 강구를 합니다. 그럼 사회권 관련해서 질문인데 그렇게 되면 이상준 의장이 만약에 혜택이 있을 경우에 그럼 사회권을 넘겨받는 사람은 두 번째로 누가 되는 거예요? 두 의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런
이상돈 의장님께 워낙 합리적이신 분이라서 그럴 거는 없겠지만 현행 당원 당규에 따르면 그 의장의 사회권을 1순위로 승계하실 분은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06시에 이제 개의를 선언은 당연히 의장의 몫입니다. 의장님이 그러시진 않을겠지만 개의를 선언 안 하면 이렇게 벌이나 유고 상태로 볼 수 있다는 당헌당규 해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무위원회가 그거를 유권 해석을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 당규 개정안에 따르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체육관 전당대만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사람이 현장에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전부 그런 개념에서는 좀 탈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당헌당규가 개정된 걸 보면 출석의 개념을 꼭 현장에 출석한 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한날 한시에 모이는 게 아니라 표결권을 행사한 즉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면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지난번에 당규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7시부터 투표를 하는 걸로 공부를 했지만 어쨌든 의장께서 투표 개시를 선언해야 실행이 된다는 아, 06시 처음에는 당연히 개의를 선언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현행 당헌 당규에 따르면 투표 개시. 아, 투표요? 투표는 당연히 선언을 안 해도 이미 공고된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헌당규 위반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후속 절차는 이렇게 마련을 대충은 이렇게 전준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현장에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 현장에 참석은 해야 되는데요. 꼭 같은 동시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거죠. 07시에서 물론 06시에 나오셔도 좋고 07시에 나오셔도 좋고 12시에 나오셔도 됩니다. 저녁 7시에 나오셔도 되고. 왜냐하면 자신의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한 표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예전 체육관 전대 방식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의장이 개의 선언하고 안건 상정하면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3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럼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극히 형식적으로 한 겁니다. 사실은 3분 이내에 끝납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저희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찬반 토론도 하고 특별히 결정의 순간에 자신의 의사표시를 표로 행사하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민주적인 절차로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방법은 없었다라고 감히 자신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전대라고 명명 붙였고 아마 우리 정당사의 한 획을 그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상상해 봅니다. 아까 질문 추가로 빼면 아까 사회권 관련한 질문에 현행 당원 당규에 따르면 1순위 지명은 승계 대상은 부의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고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현행이라고 굳이 말씀하셔서 왜 그런가? 지금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행 당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철근 대변인 잘 말씀을 하시던데 이렇게 정치와 역사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때 현실에 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저희도 대처를 해야 되겠죠. 예. 아까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개의 선언을 하지 않으면 보류 유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당헌당규 해석에 따라 당무위가 결정을 일단 하는데 당무위 결정상 최고위로 위임한 거는 최고위로 권한 위임을 해준 것은 전당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을 위임을 해줬고요. 그거는 당무위원회가 당헌당규 해석권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위임을 안 해줬습니다. 모든 것을 위임한 게 아니라 한정지어서 위임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당무위원회가 최고위로 위임을 해주었더라도 당무위를 열어서 다시 그 사항을 이렇게 결정을 철회하고 이렇게 원래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시 전대에 안
안건은 그 합당건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임시정부에 올라간 안건이 예, 그 공고문에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의 건, 그 다음에 수임기구 설치의 건인데요. 구체적인 이렇게 설문 문항은 우리 전준위에서 앞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로 하게 되면 2장의 투표용지를 들여서 찬반을 물어보는 형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전준위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논의하고 결정하면 언론인 여러분들께 즉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